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물어보겠어요. 제주도 4.3 사건, 김달삼, 이덕고 일으킨 무장폭동의 꿈이 여러분의 꿈 맞습니까? 아니, 여기 대답이 시원찮아. 맞아요? 그런데 문재인 이 개새끼가 제주도의 꿈이 우리의 꿈이라는 거야. 그럼 왜 이런 개지랄을 떠는지 내가 같은 빨갱이 출신으로서, 아니 문재인이가 왜 저런 말을 할까? 그 해석 좀 한번 해봐요. 왜? 문재인의 꿈은 그 꿈이 맞습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남로당이 당시 대한민국의 수립을 반대하고 인민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해서 사상폭동을 일으켰거든요. 당시에 사상폭동 당시에 나왔던 그들의 선언문에 그러니까 11개 경찰관서 일제히 습격하고 총기로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근데 그 선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시지만 그 선거 투표지를 비밀리 해가지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투표를 비밀리 해서 북한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꿈은 결국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자, 근데 그 연세대학 나왔죠. 예. 근데 왜 빨갱이한테 그렇게 빠졌어요? 제일 처음에는 역사관에 우선 너는 잘못 배웠다. 이승만은 그러니까 그 미국의 앞잡이였고 그 박정희는 그 일제 관동군 장교였단 말에 어마어마한 충격받았습니다. 자, 너는 이제까지 역사를 잘못 배웠다. 그러면서 같이 공부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서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 이은영, 예. 그 다음에 임종석, 그 다음에 우상호, 예. 그걸 우리 교수님이 다 가르쳤죠. 그거 이제 제가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연세대학교 지하 지도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상호 지도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쁜 놈이네. 아, 예. 아니, 지 혼자 빨갱이 되면 되지. 왜 이인영하고 임종석한테 또 다 가르쳐가지고. 임종석은 제가 직접 지도했습니다. 직접? 그 전대협 그 의장 되기 전에 불러다가 혁명론하고 이런 걸 직접 가르쳤죠. 그때에 우리 교수님의 그 심정은 그것이 최고의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 그리고 그 혁명의 재단에 내 피를 뿌리겠다. 아. 살아서 적어도 잊지 않겠다. 그 다음에 근데 왜 전향했어요? 우선 소련 무너지면서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거짓말 하지 말고. 그거는 내가 헛소리야. 마누라 유금주 교수가 결정되는 목사님이 제 처가 저한테 그 빚을 제가 저한테 한 5천만 그러니까 원, 저 마누라한테 돈 얼마 빌렸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 적지 5천만 않다고. 원 빌렸는데 돈 안 받을 테니까 정나훈 목사 설교 한 번만 들어보면 내가 돈을 안 받겠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설교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있지만 그때는 사랑제일교회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 그게 1년 등록비가 10만 원이더라고요. 그걸 제 이름으로 등록을 해놔놓고 네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 설교를 들으면 내가 5천만 원을 탕감해 주겠다. 이거 5천만이라는데 내가 그래서 얼른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5천만 원 안 갚으려고 그럼요. 설교 듣다가 네. 맨 처음 설교가 목사님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자 했어요. 난 거기에 듣고 결국은 빨갱이 대장일지라도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입니다. 박수. 그래서 복음만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아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문재인의 이 정신병이야, 이거 정신병.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이렇게 발언하는 의도가 뭡니까? 신영복을 사실상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로 내세우는 거거든요. 간첩의 나라가 됐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겁니다. 신영복은 통일혁명당 간첩이었으니까요. 자, 통일혁명당의 조직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80년 동안에 건국 후에 80년 동안에
북한이 한국 안에서 조직한 최고의 간첩단입니다. 최고의 간첩단. 자, 보시면 여기에 제일 위에가 김종태지요. 김종태입니다. 이게 이제 영천 출신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김질라, 자기 조카입니다. 예, 조카지요. 예, 예. 조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저 위로 올라가면 좀 한명숙 남편이 또 있어요. 신영복도 여기 있고. 신영복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밑에? 이것도 올려봐. 기독교 청년복지회가요. 예. 서클이 있잖아요. 신영복이 네. 직접 지도하는 서클. 네. 기독교 청년복지회 대표가 그렇죠. 그 박성준입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통일혁명당이 잡혀서 3인방은 사형당했죠. 김질랑 사형당하고 신영복은 무기징역 신영복 무기징역에서 내가? 예, 감형돼가지고 나왔죠. 20년 동안 깜빵 살다가 나왔죠. 나중에 나오기 위해서 가짜 전향서를 쓰고 예. 나와놓고 하는 말이 기자회견하면서 나 전향 안 했어? 98년도 월간 말기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어. 자기는 통일혁명당 당시에 가졌던 그 사상과 신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을 놓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면 문재인도 간첩이야. 간첩이죠. 100% 간첩입니다. 문재인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자고? 근데 이런 말을 듣고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내가 책망할 수밖에 없어. 나는 선지자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비굴해요, 비굴해. 이런 말을 만약에 일본에서 이번에 그 아베가 죽는 거 봤죠? 아베가요 조금 다른 말 했다고 바로 죽여버렸잖아. 거기에 통일교 이야기했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정말로 비열하기 짝이 없어. 이래서 되겠냐 이거야. 그 중에서 창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야. 특별히 교회 기독교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개인이 있다 없다. 나라가 없는 자녀도 있어 없어. 가정도 사업도 다 없는 거예요. 국가는 개인, 가정, 사업, 자녀를 담는 그릇이요, 그릇. 자, 마지막 말씀을 해주세요. 예. 왜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1614만이나 일어날까? 왜 이럴까? 이건 교수님이 책임을 져야 돼. 교수님이 이따위로 가르쳐가지고 결국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책임을 지란 말이에요. 30년간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르쳤던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이 됐고 대학 교수가 됐고 방송사 앵커 작가가 됐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동관 있죠. 예. 이번에 방통위원장 방통위원 됐잖아요. 예. 이 지금 민노총이 방송 노조, KBS, MBC 전체를 다 틀어지어서 전 국민들이 거짓을 믿도록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5년 동안.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우파가 그 이동관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 정반대 일을 해야 되거든. 정반대 일을 해야 근데 우파들은요 세워놓으면요 좌파 눈치를 또 보고 앉았어.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 이동관하고 꽤 친한데 목사님. 아이 친해도 여기서는 질러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중요한 건 전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는 총칼을 동원하고 있지 않지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 보시면 전부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애들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망쳤던 문재인을 여전히 최고로 존경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관료들을 탄핵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심각한 전쟁인데 이 전쟁은 총칼을 동원하지 않지만 피가 튀고 살이 튀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이기는 자는 그 전쟁에 대한 강력한 의식이 있을 때만 그리고 투지가 있을 때만입니다. 근데 정말로 보수는 아까 목사님도 탓했지만 가장 심각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웰빙주의자들입니다. 그동안 너무 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학벌도 좋고 다 좋은 집안에 잘 살아.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좋지만 투쟁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알지만 그 양반 그 서울대 나오고 그다음에 정치학과 나왔고 동아일보 나와서 그다음에 대통령 정무수석 홍보수석하고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동관 위원장께 분명히 말합니다. 저들은 지금 그동안 방송, 그러니까 이게 선전수단입니다. 공산주의 가장 먼저 하는 선전수단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걸 장악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던 임기 남은 사람들을 전부 쫓아냈으면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카메라 들고 그 사람 집 앞에 갔고 학교까지 가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협박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저들이 방송국마다 인민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서 우리 지금 그 앵커들, 우리의 협력했던 사람들 전부 창고에 처박아 놨습니다. 그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왜 불안해하냐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명박 때 뭐 했어요? 홍보수석했습니다. 홍보수석했죠. 예. 그때 왜 안 했냐 말이야. 그때 안 한 사람을 지금 방통위원장 시켜놓으면 지금 하겠냐 이 말이야. 이동호가 책임지란 말이야. 친하니까. 이씨, 정말 불러서 조인트를 날려버려. 알겠습니다. 그렇지. 지금 내전이니까. 그렇지. 예. 전쟁 살인관의 각오로 서야 된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될 것은 지금 바뀐 것은 딱 하나만 바뀌었어요. 누가? 윤석열 한 사람만 바꿨지. 나머지 비서관들이요. 하이코 내가 대화해보면요. 다 지금 일을 어느 정도 하느냐면 이렇게 맞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요.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지 미칠라 그래요. 대통령이 악셀레터를 밟아도 차도 안 나가는 거야. 전부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비서관들이 어떻게 하냐. 또 정부가 바뀔지도 모르는데 정부가 바뀌면 내가 깜빵 갈 텐데 그래서 깜빵 안 갈 만큼 좌파한테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200석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190석만 가져도 안 돼요. 꼭 200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200석과 190석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나도 헌법학자 1호 김학성 교수님한테 배워서 하는데 이야 나는 헌법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어요. 200석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190석 가져왔네. 200석 하면 상대방 국회의원들을 딱 찍어서 제명을 시킬 수 있어. 이야 이게 땅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예를 들어서 윤미향 그러면 바로 윤미향 딱 올려서 제명시키는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거기서 제명당한 국회의원은 사법부의 재판 소송도 못하도록 돼 있어요. 헌법이. 이런 헌법이 대한민국 안에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200석 할래 안 할래? 200석 하기 전에 1000만 조직부터 완성해야 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미치고 팔짝 뛰려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보세요. 이 나라가 정권이 교체 안 됐으면 아찔할 뻔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윤석열은 완전히 파악했어요. 이 대한민국이 북한 손으로 들어갔다는 걸 확실히 들어보세요.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이 그야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박수.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파악했어요. 1년을 해보니까 그때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안 했으면 아찔할 뻔했다. 사실은 힘을 합쳐서가 아니라 강화문이 아니었으면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끝날 뻔했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완전히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북한 손으로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문제는 그 위에 있는 장차관, 그 다음에 공무원들, 100만 공무원들도 윤석열 같이 알아야 될 텐데 한 놈도 모르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200석 할 수 있어 없어요? 왜 불안하냐 하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실제 표 차이는 졌다니까요. 이재명 플러스 심상정까지 합치면 50만 표 진 거야.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저리 큰소리 빵빵 치는 거야. 다음에 총선하면 지들이 200석 간다 이거야. 내가 울산에 가서 집회하면서 물어봤더니 울산이 6개인데 세상에 1개는 뺏기고 5개는 우파가 국회의원 하는데 김기현까지 세상의 표 차이가 1000표에서 2000표 차이야. 그러니까 다시 총선하면요 다시 다 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창원도 마찬가지요. 아슬아슬하게. 이래서 우리가 강화문이 다시 한번 혁명에 나서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주옥순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